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 돈을 가르칠 때 용돈기입장 쓰기 또는 저축하기 또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기 같은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돈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핵심을 근본적인 곳에 둡니다. 흔히 말하는 이 부자 부모들은 아이를 단순한 소비자로 키우지 않고요. 가정 안에서 작은 경영자이자 또 투자자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매월 일정한 용돈을 주죠. 예, 하지만 돈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려고 하는 가정에서는 아이와 일종의 계약을 맺는 건데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역할,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4주 동안 가족의 구독 서비스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라. 이 성공 기준은 누락 없이 점검을 하는 거고 절약한 금액의 30%를 성과급으로 주겠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일종의 미니 프로젝트처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놀이처럼 하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재밌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돈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해서 얻는 것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아닌 사용 가치를 계산하게 하는 건데요. 뭔가를 사고 싶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대신 몇 번이나 사용할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쓸 때마다 이건 비용이 얼마가 되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2만 원짜리 이어폰을 100번 쓰면 한 번당 200원 꼴이지만 한 10번 정도 쓰고 방치하면 한 번당 2,000원의 비용이 되는 거죠. 이런 계산을 좀 습관화하다 보면 아이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요. 같은 물건이라도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진짜 가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이런 것들을 잘 교육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가족 재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를 시켜보는 겁니다. 네, 매주 15분 정도 가족 회의를 열어서 이번 주 지출 내역을 함께 검토를 하고요. 다음 주 예산을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때 아이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의견도 좀 제시해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겨보는 겁니다. 이번 주 식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아이가 집에서 도시락을 더 자주 싸면 어떨까요?와 같은 제안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기회비용, 우선순위를 좀 고려하는 방법을 개념적으로 체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지출을 5가지 카테고리로 자동 분류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지출을 고정비, 변동비, 구독비, 도구비, 학습비로 나눠서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저축률이 아니라 이 자본화 비율을 추적한다라는 건데요. 도구비와 학습비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 되도록 유도를 좀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똑같이 돈을 써도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지출과 그냥 사라지는 지출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자꾸 알려주는 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돈과 시간의 교환 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에 하나가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라는 거죠. 이를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경험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숙제를 위해 도서관에서 몇 시간 자료를 찾는 대신에 유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30분 만에 해결을 하는 경험이라든가 이렇게 아낀 시간으로 더 중요한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돈으로 시간을 산 훌륭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돈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를 확보하는 도구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실패도 자산으로 만드는 기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돈 관련 실패를 숨기지 않아야 되고요. 오히려 철저하게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충동 구매를 했다면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어떤 감정 상태였는지,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아이는 자신만의 돈 실수 패턴을 파악하게 될 수 있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도 학습의 재료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리스크를 확률이 아닌 빈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의 확률로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말보다 5번 중 한 번은 이룰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이들에게는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돈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 부모님들은 이런 방식으로 리스크를 설명해서 아이가 투자나 사업의 불확실성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과 원칙을 중시하는 투자 철학을 심어주는 겁니다. 부자 아이로 키우는 진짜 비밀은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지, 또 그 원리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라는 것.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돈이 없어도 돈을 만들어낼 줄 알고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재산이 되겠습니다.